지금 새벽반입니다. 자,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매매 기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?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몇 가지가 있었나요? 총 3가지가 있었죠. 첫 번째가 정석 패턴이고, 두 번째가 고가놀이고, 세 번째가 찌라시 패턴이라고 해서 총 3가지가 있었죠. 그 중에서 오늘은 정석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정석 패턴입니다. 정석 패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살짝 먼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. 정석 패턴은 보통 여기서 1차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죠. 최초로 슈팅이 한번 나온 뒤에 뭘 그리죠? 뒤에서 뭘 그리죠? 박스권을 그리죠. 그래서 슈팅 한번 나오고 박스권 그리고 나서 재차 슈팅하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. 이게 정석 패턴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. 하나오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. 올해 1월 달에 슈팅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박스권 그렸다가 재차 슈팅 나오는 이 상태가 정석 패턴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대선주였던 거 뭐 있죠? 대선주, 유라클 뭐 이런 것들. 코나아이로 한번 볼까요? 이런 것들 맞아요. 코나아이. 코나아이도 똑같죠. 여기서 이재명 관련주로 1차적으로 크게 한번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줬다가 박스권 만들고 재차 슈팅 나오는 이 상태가 정석 패턴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다.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눈에 익죠.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정석 패턴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정석 패턴은 4가지 국면이 있어요. 첫 번째 A 국면은 재료가 등장하는 국면, B 국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, C 국면은 박스권이 다시 재차 진행되는 국면, D 국면은 재차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국면인 거죠. 그래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A가 있죠. A 재료 등장 국면은 호재가 밝혀지면서 급등이 처음으로 나오는 국면입니다. 이 국면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우리가 매수할 게 있어요, 없어요? 별로 할 게 없죠. 차트상으로. 매수할 게 없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도를 낮게 가져가시는데 사실은 할 게 정말 많아요. 이 A 국면에서 처음으로 재료가 등장하고 상승이 나오죠. 근데 이때 내가 공부를 해서 얘를 내가 몇 개월 정도 추적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에요. 여기서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뭔가 할 게 별로 없지만 그 이면에는 되게 할 게 많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B 국면, 추세적인 하락 국면. 이 B 국면은 A 국면에서 재료가 등장하고 난 뒤에 하락을 하는 국면인데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죠. 첫 번째는 이 재료가 다시 상승하기까지에 뭐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인 거죠.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죠. 그쵸?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동성 파트에서 배웠죠. 변동성 파트에서 배웠다시피 대중들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. 두 번째 이유는 이 1차 파동에서 아주 좋은 호재가 터졌는데 1차 파동에서 그 호재에 대한 주가 반영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예요.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무조건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예요? 하나오션 같은 게 있겠죠. 이번 1월달, 2월달에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. 분명히 재료가 엄청나게 좋았단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? 이 하나오션의 재료만 보자면 계속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다가를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. 이 1, 2월처럼 급격하게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상승에서 밝혀졌던 이 호재에 대한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죠. 이럴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올라가지가 않더라. 급락이 나오기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. 그게 이 B 국면, 추세적 하락 국면에 대해서 왜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2가지로 이유를 살펴봤어요. 그리고 C 국면, 박스권 국면이죠. 이 세 번째 박스권 국면은 추세적으로 이 B 국면에서 하락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슬슬 이 재료가 관심을 받는 국면을 뜻하는 거죠. 이 박스권, 이 C 국면을 만들어 갈 때는 3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. 첫 번째는 박스권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살짝씩 박스권 하단이 어떻게 돼요?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죠.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죠. 왜 그러냐면 이미 주가는 충분히 B 국면에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
여전히 재료는 남아있고 하니까 이 재료를 미리미리 많이 모아나가는 큰손들이 바닥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상향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. 두 번째 특징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박스권이 장기간 이렇게 유지가 돼요. 박스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뜻은 주가가 그 가격 영역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. 주가가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이평선들이 어떻게 되죠? 수렴하게 되죠. 모이게 되죠.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거를 우리는 정배열 초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배열 초입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어떤 가격 영역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.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으로 이탈하지 않고 어느 영역대를 계속 몇 달간 머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러면 확률적으로 뭔가 상승할 만한 건덕지나 재료가 좀 있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배열 초입이 좋다라는 거죠. 세 번째, 정배열 초입 마지막에는 윗꼬리 거래량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. 그러면 보통은 급등 직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하고 있죠.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좀 힘들죠. 왜냐면 정배열 초입 직전에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. 즉 비중 100%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급등이 나오게 되니까 생각보다 큰 돈이 돼야 안 돼요. 안 되겠죠. 비중이 얼마 없는데. 그래서 무조건 급등 직전에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D 국면은 슈팅 국면입니다. 이 국면은 C박스권 국면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가 실제 시장에 제대로 드러나면서 슈팅이 나오는 국면이죠.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가 이 재료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이고, 그러므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크게 꺾이기도 하는 그런 국면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정석 패턴을 쓸 거라면 B라든지 아니면 C 국면에서 어떻게든 매수를 해서 D 국면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야 됩니다. 이게 정석 패턴의 기본적인 형태예요. 정석 패턴의 매수 타점은 크게 나눠보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B 구간 또는 재차 박스권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C 구간,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매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. 오늘 할 거는 B 구간입니다. B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,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. 알테오젠 재료가 좋죠. 알테오젠 재료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. 그럼 지금은 음봉에서 어떻게 살지를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